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오늘은요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후보 선언을 한 걸 보니까 정말 애국심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인품은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합류함으로써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군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최재형, 또 홍준표 이 빅3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멋지게 펼치기를, 그래서 화려한 이 국민의힘의 이 대선 후보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최재형 후보가요,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고 이럴 때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 와, 그러시구나. 저는 뭐 그게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 또는 이 가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최재형 후보의 아버님 최영섭 대령은 우리 해전사에 남을 영웅이고,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셨죠. 그러니까 군인의 집안에서 이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 저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라는 것이 정말 애국이라는 것에 진영이 없다는 말, 이런 것을 저는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대학교 때 이른바 운동권이고, 그때 좌파 이 사상이 굉장히 경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가를 이렇게 들으면은 가슴이 이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갖고 애국가가 금메달을 따서 쫙 울려 펴질 때, 그때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엄청난 자부심과 그 다음에 애국심의 고향을 느끼죠. 바로 애국가 또는 태극기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후보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 이러니까 지금요 이 좌파들이 무슨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뗀 사람이 김두관이에요. 이 사람 간신히 컷오프해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턱걸이를 하고 나니까 이 조국처럼 앙상한 몸 대신에 이 그 풍채 좋은 이 등치에도 어울리지 않는 정말 저렴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설날이나 이런 명절 때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최재형 후보의 말을 들으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의 냄새가 난다. 국가주의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애국가 앞에서 우리가 애국가를 함께 부르면 우리는 다 전체주의자고 국가주의자란 말입니까? 뭘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해갖고,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앞에서 그렇게 히틀러 못지않은 경례를 하고 그렇게 충성맹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고 그 국가주의와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모를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현정 쇼라는 데서 이 최재형 후보한테 하는 말이 뭐냐? 며느리도 말하자면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데 그 며느리들이 억지로 부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최재형 캠프에서 공개한 이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원장 공간에서 아들, 손자, 며느리, 그리고 처음 맨 끝에 이 최재형 원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때 염색하지 않은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며느리들도 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 이러니까 김현정이 뭐라고 물어보냐? 며느리들도 같은 마음이냐? 가부장제 아래서 가족 질서 또는 가족의 권위주의, 여기에 동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비 꼬고 또 대한민국의 애국심과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폄훼를 해야 되냐? 국가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또 가부장제, 뭐 가족 질서의 동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한마디로 이 국민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그들은 국가에 충성을 하는 군인들의 의지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 또 국가에 충성을 하는 국민들의 병역과 세금, 이 의무에 의해서 그들은,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밤늦게 와인을 마시고 스시를 먹으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가주의, 파시즘, 전체주의라고 최재형 후보의 가족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가부장제에 동원된 며느리라는 그런 굴레까지 씌우면서 폄훼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국가도 못 부르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1절만 부르든 4절까지 부르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 보수의 가치, 자유 선택 아래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옛날 권위주의 시대처럼 무조건 애국가 4절까지 부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1절을 부르든 4절을 부르든 내 맘인 거예요. 바로 그런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국가주의와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굴레를 씌우는 저들이야말로, 저 좌파들이야말로 무시무시한 정말 반국가주의, 파시즘, 전체주의의 본질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요, 파시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들은요, 가부장제를 팔아먹는 싸구려 언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이가 애국가를 부르기 싫어갖고 인터넷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는 왜 애국가를 그렇게 두려워했고 애국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좌파들의 음모와 좌파들의 속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때로는 민중, 때로는 시티즌,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좌파의 새머리를 쇠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재형 후보가 파시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후보고, 전체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후보고, 며느리들에게 누구보다도 살가운 아버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들의 논리를 더 씌워서 국가주의, 전체주의, 지금 문재인이야말로 국가주의, 코로나 전체주의, 코로나 파시즘, 종북, 굴중, 현미, 반의를 통해서 국민들을 말하자면은 자기네들의 인민으로서 하인 부리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정권 교체합시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우리의 선택대로 최재형 후보처럼 4절까지 부르든 1절까지 부르든 3절까지 부르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대로 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진영도 애국심에는 빛과 힘을 잃습니다. 애국심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정권교체, 우리 자유로운 애국가 부르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